자,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48페이지에 재산세 납세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계속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납세무자. 누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되느냐 보시면 원칙적인 납세무자 봅니다. 참고로 1번에 일반적인 경우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예요.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이것이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을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계실 현재 아닙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과세 기준일 현재입니다. 6월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밑줄 짝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재산세는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하니까 사실상 소유자인데 시험에서는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OX요. X입니다. 대장상의 소유자면 공무상 소유자라는 얘기잖아요. 아니고보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기는 오늘 그 밍크 코트에서 저런 걸 뭐라고 하나? 오늘 오늘 어디 행사 있나 본데? 딱 복장해 보니까 머리에 돈도 좀 들이고 옷도 신경 쓰고 얼굴도 공들여서 화장하고 오늘 행사 있구만 행사. 그죠? 오늘 낮에 무슨 행사 있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주부 수강생들이 너무 그래서 옷 잘 입고 예쁘게 하고 오면은 제가 긴장합니다. 왜냐고요? 언제 나갈지 몰라가지고 수업 듣다가 중간에 막 가잖아요. 자,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자,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산세 납세무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인데요.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이요. 공유재산의 경우. 여러분 공유 그러면 공동 소유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자들은 민법에서 배우다시피 항상 뭐가 있냐면 공유자들은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의 경우는 밑줄입니다. 쭉 그 지분이 있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가로도 밑줄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요. 그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밑줄 쫙입니다. 자,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나중에 보면 이제 뒤에서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지분이 가장 큰 자가 공유자 중에서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헷갈리라고 공유재산의 경우 하여튼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고 지분권자입니다. 그래서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이다. 누가 납세무자냐?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이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겁니다. 가로 안에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뭐예요? 균등한 것으로 봐서 갑은 50%, 을은 50% 지분에 대해서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공유재산의 경우에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OX, X입니다. 지분에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양가로 3번도 이제 처음 한번 배워보네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시가 편익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밑줄 쫙이고 바꾼다 그러면 시가 편익 비율로 안분하는 걸 뭐로요? 면적 비율로 바꾸겠죠. 그래서 시가 편익 비율 거기다 돼지꼬리 땡냐해서 면적 비율 X에 놓으세요. 면적 비율 X요.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눕니다. 아까 취득세에서도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해당할 때 소재비율로 안분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안분 계산하냐?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해요?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눴어요? 시가 편익 비율로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역시 면적 비율 X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주택이 있어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있습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그럴 때 주택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의 건물, 이 주택 소유자는 갑이고 부속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이럴 때 주택에 대해서요.
자, 세액을 계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세액 계산하는지는 또 뒤에 연결돼서 나오는데, 하여튼 세액 계산했어요.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냐? 그럼 주택과 토지 시가편액 비율을 나눠봤더니, 원래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주택과 토지, 자, 시가편액 비율을 나눠봐요. 그래서 각각 계산해봤더니, 산정해봤더니 시가편액 비율이 6대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자, 만약에 재산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60만 원은 누가요? 을이. 이 토지 소유자 을이. 40만 원은 주택의 소유자 누가?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편액 비율로 안분해서 그 각각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바꾼다는 뻔히 요 시가편액 비율을 뭐로? 면적 비율로 나눠. 자, 이렇게 바꾸겠죠? 면적 비율 아니고 시가편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제 납세무자 봅니다. 위 1에 언급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배운 위 1에 언급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 기준연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자, 재산세는 원칙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인데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동그라미 1번 쭉 밑줄인데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권자가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줄쫙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보세요. 이쪽 와서 쭉 멀리 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라고 지금 배웠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게 이겁니다. 지금 읽은 것이 권리의 변동이 있는데요.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자, 과세권자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또 신고를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누구를 재산세 납세무자로 하냐? 공부상 소유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는데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매수인 을이 만약에 올해 18년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요거 칸에 올라와 버렸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될 것이냐? 매수인 을이냐? 매도인 을이, 매수인 을인지 매도인 갑인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재산세 항상 언제 기준으로 뭘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입니다.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6월 1일 현재 공무상 소유자 갑이고요. 근데 5월 31일 잔금을 치렀으니까 이 재산을 6월 1일 현재 열세 받아가지고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매수인. 그래서 이 재산에 대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인을입니다. 그럴 때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는 건데, 자,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매수인을인데요. 여기서 사실은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요. 뒤에 나오는데 뭐냐면, 자,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잖아요. 그럴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6월 10일까지요.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세무 공무원이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됐는데 보니까 5월 30일 계약서를 보니까 잔금을 치렀네. 그럼 6월 1일 현재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을. 그러니까 매수인 을이 재산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잔금 똘똘한 주부들 잔금 지급 시기가 6월 1일 저 주택을 살 때 6월 1일 이전에 만약에 잔금 지급 시기가 4월 달이나 5월 달에 도래하면 생각해 봐요. 연체료를 한 달이나 두 달 무는 게 싸게 먹히는지,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내는 게 싸게 먹히는지, 세금 내는 게 따져봤더니 연체료 무는 게 싸게 먹힌다, 세금 내는 거다. 그러면 자